문다혜 씨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닙니다. 모렴치한 캥거루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심정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어떤 대상이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들이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본하는 물가, 은행 금리, 의료 대란은 못 잡고,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때려잡는 데만 금메달 따서 되겠어요? 때려잡으라는 물가 잡고, 은행 금리 잡고, 의료 대란 잡아야 된다고 해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 문 만나게 해달라. 평산 책방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일 밤이에요.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여기서 폭행 사건입니까? 일단 화면에 정리된 게 있는데 지금 김성수 변호사 모셨거든요. 저 내용을 좀 보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9월 8일 일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평산 책방에 문을 닫고 퇴근을 하고 있던 평산 책방의 여직원, 40대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 여직원이 퇴근을 하고 있는데 20대 남성이 오늘 이재명 대표는 왔다 갔느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뭔가 좀 정치적으로 많이 좀 관심 있고 보고 온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날이 이제 그 회동이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영업시간이 끝났던 겁니다. 이 책방이 6시까지가 영업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6시 40분 경이어서 영업시간이 끝났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시간에 그렇죠. 왔어요.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이 이 여직원을 폭행을 했다는 것이고, 이 폭행으로 인해서 이 여직원이 이 척추뼈가 골절이 되는 등 굉장히 많은, 그럼 심한 부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심한 부상을 입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이에 관해서 이제 이 평산책방의 SNS에 이 평산책방 이사회 명의로 성명서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기재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기재를 하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서도 또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범행을 저지른 아까 20대 남성이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안 간다고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못 만난다 그러니까 폭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폭행의 동기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런 사실관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관해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의 전체적인 이 경위를 파악할 때 동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동기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사를 질문을 하고, 또 이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 파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휴대폰 포렌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어떠한 검색어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의도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을 하고 있는 평상책방,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그렇다면 여기 그러니까 경호 대상 구역 아닙니까? 여기 자체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폭행 사건이 나온 거는 이거는 경호 실패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이게 대통령 경호법상에 이제 이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경호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 경호구역 안에서 이렇게 좀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호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경호구역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구역을 말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이 경호구역 안에서 이렇게 사건이 발생을 했고, 또 이게 8분여 정도 폭행이 지속됐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이제 조금 기민한 반응이 조금 늦어졌던 부분이 있는 거죠. 누가 빨리 말렸더라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경호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는 좀 경호 구역 내 폭행 사건인데, 이게 다른 일반 지역에서 벌어졌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처벌이 좀 가중되는 게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이 남성에 대해서 이 상해죄 혐의와 이런 그 재물손괴 이런 부분이 지금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또 이제 손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물손괴와 상해죄 이 부분 검토가 되고 있고,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장심사가 오늘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알려진 내용으로는 이 경호구역 내 이와 관련한 위반 부분은 명확하게 언급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 경호구역 관련 별도의 죄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이라도 경호구역 안에서 어떠한 위계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뭐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 방해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죄명이 뭐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상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해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승환 행정관. 네. 그런데 이제 평산 책방 중에서 이번 이 폭행 사건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약간의 의혹제의 같은 입장을 냈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듣고 일단 분노를 금할 수 없었고 이런 무자비한 폭력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또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했던 이런 테러에 가까운 사건들을 예.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현역과 신림동에서 있었던 묻지마 칼부림 예, 사건이 예. 있었고요. 이거는 정말 대중 속에서 일어나는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벌일지 모르는 범죄이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에게 있었던 아, 정치적 테러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평산책방의 이 사건을 전자의 사건, 묻지마 이 칼부림 사건처럼 대중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테러 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정치인에게 행한 정치적 테러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조금 늦춰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좀 보고. 예, 그런데 지금 이 평산책방 이사회에서 내놓은 그 메시지를 보면 예.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통령 가족과 가족에게 가해지는 무도와 모욕 주기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서 어떤 수사 우려를 표한다. 상황을 네, 얘기했네. 문다혜 씨에 대한 이러한 표적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이런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공권력이라고 하면 지금 국가권력과 윤석열 정부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 테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거 기회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향해 날라오는 정치적 음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수사하되 예. 정치적 해석으로 오히려 섣불리 탄 것 자체가 이 사건에 더 희석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엄정히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뭐 좀 조사 중이니까요. 명확한 내용이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나오겠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